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건 작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남편과는 제가 28살이 되던 해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과 만나기 전 드세고 고집 센 남자랑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쑥스러움을 타면서도 착한 심성을 가진 남편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좋고 시름이 분명한 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좋은 점만 봐가며 3년이란 시간을 연애했습니다. 이후로 부부의 연도 맺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시작은 돈이었어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5천만 원을 보태주신다 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1억을 해주네 뭐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쪽 집이 똑같이 할 필요가 있냐, 능력되는 집이 더해주면 고마운 거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억은 당연히 큰 돈이지만 5천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건 간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어머님께서 말을 바꾸셨습니다. 해주기로 한 돈은 아주버님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그쪽에 보태주셔야 한다고요. 친정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그러는 법이 어딨냐며 급기야 이 결혼 물리라 하시대요.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 말씀을 따르자니 남편과 저 두 사람 사이는 너무 좋고 정말이지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을 했더라고요. 만나는 내내 조심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방심을 했던 게 문제였던 거지요. 제가 임신을 한 바람에 파혼도 못하고 시댁은 시댁대로 이제 뭐 어쩔 거냐 식으로 나오고 남편은 미안하다 하고 친정 부모님은 기뻐하시면서도 속상해하시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3살 많은 결혼한 아주버님이 있었는데 이 아주버님으로 말하자면 단언컨대 집안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사람이 못되고 그런 건 아닌데 못났어요. 성실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데 욕심만 많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주버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없대요. 대신 걸핏하면 사업을 하겠다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기가 일쑤였다고요. 그런데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남이란 이유로 어머님 아버님께선 그런 아주버님을 매번 옆에 끼고 도셨고 그 사업 자금도 다 대주셨답니다. 저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던 5천만 원도 그렇게 사업 자금으로 쓰였던 거더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던 당시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이것도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던 게 아주버님은 그래도 결혼할 때 어머님이 옛날 빌라긴 해도 집도 한 채 해주셨대요. 근데 그마저도 재산이라고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진작에 날려먹었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런 아주버님과 제 남편이 한 형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결혼 당시 모아둔 돈도 7천이나 있었고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들렸던 시댁에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형님을 대하시는 태도였어요. 솔직히 못난 당신 아들 때문에 남의 집딸인 형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머님께서는 형님을 마치 당신 몸종 부리듯 하시더군요. 형님이 식탁에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을 만큼 이거 달라 저거 해라 식사 내내 온갖 잔소리를 하시는 건 기본이었고 온 가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께 야, 너 해대시며 막말을 하시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이후로도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 사정이고 제가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라도 벌어오려고 전전긍긍하는 형님을 왜 저렇게 묘하시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남편 말이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저러고 사는 게 다 형님이 못나서 내조를 못해서 처가집 뒷배경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도 자기 어머니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니지 않냐며 저더러 신경 끄려고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저 꼴을 당하며 얼마나 더 같이 살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제가 이 곽씨 집안으로 시집온 지 2년째 되던 해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탓에 크게 충격적이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그 이혼이 저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후로 형님의 소식은 당연히 들을 길이 없었고 아주버님은 달라진 바 없이 어머님 아버님과 계속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머님께서 걸핏하면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손녀가 보고 싶으니 데리고 오라던가 그런 핑계를 대셨는데, 나중에는 올 때 반찬 좀 해오라던가 와서 애는 당신이 봐줄 테니까 빨래를 하라던가 노골적으로 저를 예전 형님 부리듯 하시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결혼할 때 크게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형님처럼 굽신거리며 살 생각은 없었지요. 그래서 손녀가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라 했고, 반찬은 저희도 사 먹으니 해드리기가 어렵다, 같이 사드릴 거냐 하며 대부분의 것들을 정중하게 거절해 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급기야 저처럼 대바라진 애는 처음 봤다며 형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저와 형님을 비교하기까지 하셨는데, 제 입장에선 비교를 당해서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그러게 왜 그 괜찮은 분을 그렇게 괴롭히셨냐고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대요. 형님과 제가 무슨 돈독한 우애를 쌓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솔직히 보기가 안쓰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초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꽤나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호칭도 둘째에서 작은 아가로 바뀌었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달까요. 그러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딸애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괜히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뜸을 들이는 것도 같았고, 견디다 못한 제가 먼저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점심을 먹고 나서 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을 부르더니 이야기 좀 하자더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나 그 생각으로 자리에 앉으니 단도직입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주버님한테 애가 있답니다. 그리고 애 엄마는 이혼한 형님이라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던 당시 형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아주버님도 미덥지 않고 어머님한테 애를 뺏기는 것도 싫어서 당신 혼자 키울 심산으로 말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기로 했다며 올 초에 연락을 해왔더래요. 자기는 이제 못 키우니까 아주버님더러 데려가서 키워달라면서요. 거기까지도 충격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지금 아주버님이 만나는 여자분이 있답니다. 어디서 크게 식당하는 부모를 둔 다소곳한 아가씨라나. 그래서 그 아가씨랑 아주버님을 꼭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얘가 딸렸다고 하면 아가씨가 시집을 오겠냐며 저희더러 아주버님 애를 맡아달랍니다. 어차피 저희 딸보다 어리니까 아들 하나 낳은 셈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처음에 어머님이 가당치도 않은 말에 어이가 없어서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옆에서 등신마냥 미안하다 소리만 하고 있는데 진짜 저런 인간 애를 형님은 뭐 한다고 낳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책임도 못 질거면서 낳은 형님도 미워지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데려오곤 싶은데 키우기는 싫은 건가 싶어서 아주버님도 또라이 같고 그렇다고 다른 아들한테 떠넘기려는 어머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누구 하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남편대로 어머님께 제정신이냐고 내가 형 애를 왜 키우냐며 소리를 지르대요. 어머니더러 집에서 일도 안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키워주라고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 늙어서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냐면서 하지만 저는 딸애랑 아주버님네 조카랑 얼마 차이도 안 나고 나이도 젊은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 않냐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못한다 하지 말고 일단 한 6개월이라도 해보래요. 그래도 이 집 장손인데 데려와야 할 거 아니냐고
실제로 형님이 저희가 안 데려가면 어디 보육원 같은 데다 맡기겠다고 그랬답니다. 결국 그날 한바탕 고성이 서로 오가고 저와 남편은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차 안에서 내내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던데 순간 열불이 뻗치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뭘 어떡하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안 키울 거라고 아주 그냥 연속으로 따다다다 쏘아붙이니 남편도 이내 입을 다물더군요. 그 애가 우리 집으로 오는 순간 당신 이혼남 딱지 다는 줄 알라고 내 딸도 다신 안 보여줄 거라고 소리를 치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말실수한 거라고 미안하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 애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셨고 그 소리에 놀란 딸이 울어대는 통에 집에 없는 척도 못하고 결국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신 어머님께선 애 진보딸인지 뭔지 커다란 가방을 내려놓으시곤 저더러 밑도 끝도 없이 당신 손자를 안아보랍니다. 그런데 아침 운동을 간다고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을 보더니 별꼴을 다 본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님께선 대번에 남편더러 지 부모한테 별꼴이 뭐냐고 트집을 잡으셨지만 그런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남편은 그러니까 얌전한 형수를 그렇게 괴롭혀서 나가게 만들더니 왜 우리더러 어머니가 싼똥을 치우라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다시 한번 남편의 말본세를 트집 잡으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경찰 부르기 전에 애 데리고 나가시라 하대요. 그러면서 저와 딸을 바라보면 남편이 말하기를 여기가 내가 지켜야 하는 가정이라고 어머니는 지금 내 가정이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며 제발 내버려두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자리에 주저앉으셔서는 그럼 이 핏덩이도 아니에요. 두들도 지난 애였어요. 하지만 핏덩이라 부르셨으니 이 핏덩이를 두고 어쩌면 좋겠냐입니다. 보다 못한 제가 부모가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어머님이 그걸 걱정하시냐고 아주버님더러 키우게 하라 했습니다. 그 아가씨도 알 건 알고 시집을 와야지. 그러다 제2의 형님 꼴 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아들인 남편이 뭐라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시고는 이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남편더러 애기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키우자. 그랬으면 제 남편이 이렇게 못 키운다고 학을 뗐겠냐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며느리 복도 없답니다. 뭐 하나 자기 뜻 알아주는 물건이 없다나.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저나 형님이나 시어머니 복은 뒤지게 없다고 받아쳐버렸지요. 결국 남편이 어르고 달래고 하도 내가며 어머님과 애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남편이 어머님더러 한 번만 더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고 하면 안 보고 살겠다고 창문 너머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전후 사정을 몰랐던 택시기사분은 저희를 아주 후레자식으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쓸 때도 아니었고 이후로 아주버님은 만나던 아가씨에게 사실 자기한테 애가 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는 아주버님께 이별을 고했다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설마 싶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것도 어머님은 저희 탓을 하셨어요. 그게 다 저희가 당신 손자를 안 받아줘서 이렇게 된 거라며. 그러면서 제가 당신 두 아들 팔자를 다 망쳐놓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엑스라나요. 그리고 그 막말을 저희 남편은 다 듣고 있었기에 결국 시댁과는 인연을 끊게 되었지요. 그런데 두어 달 전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라며 지키고 있던 그 집을 담보로 아주버님의 새 사업에 또 투자를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이번엔 아주머님 사업을 망한 게 아니라 아예 사기를 당했다며. 그래서 졸지에 방 2개 반전세로 이사를 간답니다. 남편이 정말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어대길래 거의 취조하듯 물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님이 남편더러 보증금하게 돈 좀 달라더랍니다. 하지만 자기가 단칼에 거절했다며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과 어머님이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이런저런 상황이나 변수들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연락은 주고받고 사는 게 맞지 싶다가도 안 보고 살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기사 천륜인데 그게 끊는다고 끊어지겠어요. 그저 제가 마음을 크게 갖고 남편이 현명하게 잘 처신해주기를 믿는 편이 속 편하겠지요. 그리고 이건 제 오지랖이겠지만 새해니까 덕담이다 생각하고 아주버님도 어머님도 하루빨리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